네, 오늘은 3월 8일인데, 제가 저번 주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마지막 시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진도도 조금밖에 안 남아가지고, 좀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음, 좀, 스터디 한 지가 한 2주 정도, 2주는 좀 안 된 것 같은데, 좀 오래돼가지고,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 번쯤 조금 훑어볼게요. 네, 일단은 저희가 테일러 급수하고 맥클로린 급수, 그러니까 테일러 급수를 하고 있었고, 어, 우리가 이제 급수를 배우면서 어떤 이제 fx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요 어떤 fx에 대해서 이런 급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걸 이제 유도하는 방법이 기하급수를 어떤 fx 형태로 변환하면서 그런 특수한 형태의 fx들이 있었죠. 기하급수 형태로 기하급수의 합의 공식을 토대로 이제 기하급수를 어떤 fx로 나타내는 어, 1-분의 1 그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고, 그거를 이제 좀 변형한 형태의 fx들은 네, 기하급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변형된 거는 이제 변형된 함수에서 그 공비 R에 해당하는 식을 좀 조작을 해서 만들고, 그거를 통해서 기하급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서 네, 기하급수로 만들 수 있었고, 그걸 좀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테일러 급수라는 거를 배웠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한 얘기는 어, 맨 처음에는 테일러 급수 형태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 돼 있는데, 이 x-a에 해당하는 게 기하급수 개념으로 보자면 공비에 해당하는 영역이었고, 어, 테일러 급수가 기하급수 형태에서 조금 기하급수 형태의 일반화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 공비 앞에 개수라고 하는 항들이 하나 추가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쭉 나열해서 더한 게 어, 테일러 급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개수라는 건 어떤 형태로 일반화 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고 봤더니 어디 있었죠? 예. 봤더니 예를 들어서 한 번 미분을 해서 x자리에 a를 집어넣어서 이걸 다 없애고, 그러면 이제 C1에 대한 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구할 수 있었고, 동일하게 이제 두 번 미분을 해서 C2에 해당하는 개수에 대한 값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반화해 보니까 C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앞에 있는 개수들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맥클로린 급수라는 걸 정의를 했는데, 그거는 그냥 단순히 A가 0인 형태의 테일러 급수를 맥클로린 급수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맥클로린 급수의 경우는 좀 식이 네, 좀 식이 좀 간소화된 형태로 나오겠죠. 요 형태, 요 형태가 맥클로린 급수예요. 여기에 이제 x-a의 n 제곱 들어가 있던 걸 a의 0을 대입함으로써 x의 n승만 남게 됐고, 그 어떤 좀 a가 0이 됨으로써 식을 좀 간소화된 형태로 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뭐 교재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좀
어쨌든 어떤 fx라는 함수를 테일러 급수라는 형태로 바꿔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성격의 fx들만 해당이 되는 거냐?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공비 형태, 기하급수 형태, 그러니까 뭔가 fx가 기하급수의 식으로, 기하급수가 아니고 음, 등비수열이라고 해요. 등비수열의 합, 음, 맞죠, 맞죠. 그냥 기하급수의 공식, 기하급수의 합을 나타내는 공식으로 유도될 수, 유도될 수 있어야만, 그러한 fx만으로 한정될 것이냐라는 게, 궁금한 점이었고, 아니면 이제 그냥 모든 함수가 기하급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느냐, 그런 이제 궁금증이 있었고, 음,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테일러 급수를 유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존과는 좀 다른 형태로 접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배웠던 미분 계수를 통해서 델타 x만큼 한 칸 한 칸 한 칸씩 이동을 하면서 목적지인 실제 x까지 a에서부터 x까지 이동을 한 칸 한 칸씩 델타 x만큼 한 칸 한 칸씩 이동하는 형태로 테일러 급수를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FA에서 뭐 FA 델타 X죠. 델타 X라는 이 점으로 어떻게 이동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델타 X를 지금 H로 바꿔 썼지만 그런 경우에는 FA 플러스 FA 그러니까 X는 A에서의 기울기 곱하기 델타 X를 해주면 얘가 곧 델타 Y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어, 델타 x를 통해서 해당 점의 기울기로 델타 y만큼 a에서부터 x로 가는 그 스텝을 한 칸 한 칸씩 델타 y만큼 이동하는 형태로 이렇게 쭉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a 플러스 2h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h라는 점에서 델타 y만큼 이동을 해야 되니까 a 플러스 x는 a 플러스 h라는 점의 기울기 곱하기 델타 x를 곱함으로써 요게 이제 델타 y가 되는 거죠. x는 a 플러스 h라는 점에서 그 두 개를 더해서 요 점으로 이동을 했었어요. 그거를 이제 쭉쭉쭉쭉 뭐 a 플러스 3h 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열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규칙이 발견이 됐었고 그런 규칙으로 식을 이제 유도를 하게 됐죠. 어, 네. 그래서 앞에 개수들만 이제 쭉 뽑아보니까 뭔가 이런 형태로 뭔가 이항계수를 다뤘을 때 나오는 이항계수의 계수 형태로 어, 뭔가 규칙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항계수의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항계수의 식을 그 계수를 나타내는 형태로 네, 여기에 이제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항계수의 식을 요 테일러 급수를 유도할 때 이용을 한 거죠, 결국. 여기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걸 이제 쭉쭉쭉쭉 뭐 어쨌든 유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네, 테일러 급수의 식이 그냥 급수 네, 앞에서 유도를 했던 테일러 급수 식이랑 동일한 식이 나오는 거를 네, 이건 이건 잠시만요. 이건 제가 오늘 보다가 낙서한 네. 테일러 급수랑 동일한 식을 유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식에서 우리가 유도한 그 논리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fx는, 어쨌든, 그러니까 a에서 x까지 이동을 하기 위한, 결과적으로 fa에서 fx까지 이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는 이동하는 각 점에서 미분 값이 있어야 됐고 미분 값을 사용을 하니까
그리고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무한번 미분이 가능했어야 했어요. 그럼 무한번 미분이 가능한 해당 점에서는 어, 네, 해당 점에 한해서는 이제 테일러 곱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런 fx들은 그런 어떤 뭐 통찰이라고 해볼까요? 그런 직관을 이제 얻을 수는 있었죠.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직관적으로 테일러 흡수를 조금 더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했었던 거 했었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음, 교재에는 그 다음부터 이제 테일러 부등식이 나오거든요. 테일러 부등식이 나오고 테일러 부등식 전에 그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유도를 했던 이유는 그거잖아요. 그럼 모든 fx가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fx를 텔레급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이때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어, 뭐 그거에 대한 어떤 정답을 찾고자 여러 유동 방법을 봤는데 이게 직관적인 것 같아서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책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나와 있어요. 책에는 약간 뭐랄까 좀 대수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떻게 책에서는 논리를 전개하냐면, 네, 일단은 여기서부터 지금 그 전에 전전장에 테일러 급수, 맥클로린 급수 나오고, 요 개념이 나오거든요. 책에서는 이거를 보면 뭐 어떤 얘기냐면, 음, 어쨌든 뭐 또한 fx가 있으면 fx가 있으면 tnx 플러스 rn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테일러 곱수예요. n까지 테일러 곱수 이거를 좀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되겠죠? x가 a에서 그러니까 이게 x 마이너스 a가 이러한 이제 수렴 반지름 가실 때 테일러 곱수는 테일러 곱수 테일러 급수는 이제 n이 무한대까지 갈 때를 테일러 급수라고 하고 이거는 n이 그냥 n까지만 갈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테일러 다항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tnx는 테일러 다항식인데 이거를 좀 풀어서 쓰면 뭐 이렇게 되겠죠? 음, 음, 0은 맥클로린 급수에서 0인 이 이, 이. 뭐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x-a 의 제곱인데 이게 쭉쭉쭉쭉 가서 n까지만 가는 형태겠죠? n팩 그러니까 n번 미분하고 a x-a의 n 여기까지가 이제 테일러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fx가 만약에 테일러 급수 형태로 나타낸다고 하면 여기 n 플러스 1부터 이제 무한대까지 원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빼고 그냥 음, 테일러 다항식을 이렇게 나타냈었고 그러면 논리를 이렇게 전개하는 거예요. 뭐 어쨌든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fx가 어, 테일러 급수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인지는 일단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는데 어쨌든 테일러 방식이라는 걸 이렇게 정의를 해서 이런 식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뭐 이렇게 테일러 급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함수를 하나 정의하겠다는 거죠. 그냥
이러한 함수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x에다가 테일러 방식을 뺀 어떤 함수를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럴 때, 그럴 때 이제 이 함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gx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쨌든 여기서 gx에서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가 0이면 그러면 이 fx는 테일러 급수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게 뭐 책에서 이제 증명하는 방식이거든요. 그게 왜냐고 하면은 어쨌든 이거를 gx가 하기가 좀 헷갈리니까 rx라고 할게요. 뭐 rnx겠죠? 근데 음, rnx라고 해도 되나? 아니에요. rnx라고 하면은 이미 그 저기에 참이라는 걸 가정해 그냥 fx-tnx라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보니까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함수를 뭐 네, 얘가 0이면 어, 얘가 네, 얘가 0이면 그러면 어쨌든 이 fx는 n에 대한 식이 아니잖아요. fx는 n이 들어가니까 n의 입장에서는 상수이기 때문에 저 fx 앞으로 뺄 수가 있어요. 그리고 tnx는 테일러 급수가 저희가 이제 테일러 급수 자체가 수렴하는 형태만 다르고 있기 때문에 리미트를 분배를 할 수 있거든요. 분배를 하게 되면 0을 일단 치고 그럼 fx는 그냥 fx일 테고 어, tnx 얘가 0이라는 거는 얘가 이제 fx라는 거거든요. 결국 fx. 그럼 그러면 얘는 테일러 급수잖아요, 그냥. 테일러 다항식이 아니야. 테일러 다항식에서 n을 무한대로 보냈으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RNX라는 거를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던 RNX라는 거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TNX도 수렴을 하고 RNX도 수렴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두 개 합친 게 테일러 급수고 테일러 급수는 수렴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쪼개는 것도 수렴을 할 거기 때문에 리미트를 분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럼 리미트를 이제 분배를 하게 되면 사실 리미트 RNX가 0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식이 등호가 성립을 하려면 리미트 RNX가 0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어, 일단 테일러의 다항식과 뭔가 그 나머지를 RNX로 정해놓고 그러면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RNX가 0이 되면은 어, 이, 이 fx는 그 테일러 급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는 뭐 이해되셨나요? 네네. 네. 결국 이게 RNX가 되는 거죠. fx 테일러 흡수를 빼면은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가 될 텐데 어쨌든 여기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은
얘가 만약에 테일러 급수로 표현이 되는 애면은 이 자체가 n의 무한대로 가면 테일러 급수이기 때문에 얘를 표현하는 테일러 급수이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거란 말이죠. 음, 그거는 곧 RNX가 0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그래서 이 fx가 실제 이제 네네. 뭐 어쨌든 그래서 이 정리가 나머지 정리라는 게 보시면 그 fx가 이거면 테일러 다항식 그리고 얘 나머지 항이 있겠죠. 나머지 항들의 합 그리고 f는 구간이 이거는 이제 그냥 수렴 반지름 나타내는 거고 수렴 반지름에서 f의 테일러 급수의 합과 같다. 여기서 tn은 a에서 f의 n차 테일러 다항식이고 이 수렴 구간에 대해서 Rnx, n이 무한대로 가면 Rnx는 0이다. 네, 이게 이제 나머지 정리예요. 그래서 뭐 좀 하나하나씩 좀 논리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뭔가 실제 이 fx라는 게 진짜 테일러 급수로 나타낼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러한 이제 함수를 만들어 놓고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네, 이 함수가 이제 0으로 가면은 결국 테일러 급수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다. 라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나온 정리가 RNX가 이제 0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네, 어쨌든 저희가 그러니까 이 FX가 뭔가 테일러 급수로 나타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저 RNX에 대한 뭐 식을 구해서 그 RNX가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가 0에 수렴하느냐 안 하느냐만 알면 되거든요. 0에 수렴을 하면 이 함수는 테일러 급수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인 거고 그런 식으로 판정을 해요. 그래서 그걸 좀 편하게 하게 하고자 나온 정리가 테일러 부등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RNX가 진짜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0으로 가냐, 안 가냐, 그걸 판정을 하기 위해서 나온 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 놓은 그런 네, 측면에서 나온 정리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네, 이것도 그러니까 fx를 tnx 플러스 rnx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동일한지 검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것도 밑에 저기 뭐 어쨌든 예제가 있는 것 같은데 2의 x승을 tnx 플러스 rnx로 뭔가 표현하는 방법이나 뭐 공식이라든지 그런 걸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어, 아니요. 그러니까 E의 X는 이제 뭐 ENX를 얘가 진짜 테일러의 급수로 표현이 되는 식인지 일단 판정을 하기 위해서 테일러 부등식을 사용을 해요. 이게 이제 하나의 정리이기 때문에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정리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결론은 이거예요. 이 정리의 테일러 부등식이라는 그 정리의 결론은 요식인데 어쨌든 요식을 이런 문제를 풀 때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에 맞게 요 EX를 이제 EX에 대한 거를 어, 정의를 해주는 거죠. 아, 저희가 그 네네. tnx랑 rnx로 굳이 원래 있던 식을 네네. 나누는 게 아니라 네. rnx를 검증할 수 있는 네. 테일러 부등식을 이용해서 저걸만 검증하면 된다. 네. 아, 네. 그 사실은 얘가 이제 검증이 되면 EX는 얘가 뭐 테일러 곱수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이야. 그게 이제 검증이 만약에 됐다고 한다면 그냥 테일러 곱수는 형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쓸 수 있는 거죠. 얘는 이제 어, x가 0일 때, 뭐 0일 때 맥클로린 급, 뭐 예를 들어서 얘를 이제 맥클로린 급수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얘는 뭔가 테일러 급수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야.
함수다라고 뭔가 검증이 되면 그럼 얘는 맥클로린 급수나 테일러 급수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라는 거고 뭐 그중에 맥클로린 급수로 바꿔 써볼래라고 하면은 그냥 그 맥클로린 급수의 식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맥클로린 급수니까 뭐 0 플러스 한번 미분을 해서 0 넣고 그다음에 x 플러스 두 번 미분해서 0 넣고 2팩 x 제곱 뭐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한번 미분 몇 번을 미분하나 얘는 2x잖아요. 그럼 요 미분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다 1이에요. 그래서 x 되고 100분의 x제곱 플러스 뭐 300분의 x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얘란 함수가 테일러 급수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야 라는 거를 알고만 있으면 그냥 이렇게 쭉 나타내면 돼요. 원래 매클로린 급수랑 테일러 급수의 형태를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이제 계수도 이런 식으로 다 유도를 해놨으니까 그걸 사용해서 그냥 나타내면 되는데 근데 얘가 이제 이런 형태로 테일러 급수라는 형태로 바꿔 쓸 수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로 먼저 검증을 하는 거예요. 이 함수가 바꿔 쓸 수 있는 함수인지. 네. 사실 네. 그 위에 뭐 이게 나머지 정리라는 게 그러니까 나머지 항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나머지 항을 표현하는 식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게 나머지 항의 라그랑주 공식이라고 있고 뭐 어떤 척분을 사용해서 어떤 좀 다른 형태로 RNX라는 걸 표현한 다른 공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음, RN, 어? 그러니까 RNX를 표현하는 네, 방법이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TNX잖아요. 아, 네네네. 여기가 TNX고 네. 그럼 이 fx가 테일러 값으로 많이 나타낼 수 있는 함수라고 할 때 음, 이거를 이제 TNX로 먼저 여기 앞에 써주고 그럼 플러스 나머지를 그냥 하나의 이걸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정리가 그냥 뭐 라그랑주 공식이라고 해요. 형태는 뭐 비슷한 듯 하면서도 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뭐 코시의 평균값 정리를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하게 되는데 어, 이걸 왜 써놨냐면 저희가 이제 하면서 건너뛴 게 하나 있어요. 그 매개변수 미분이라고 그거를 사실 건너뛰었으면 안 되는 건데 그냥 근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건너 한번 떴거든요. 그 8, 9장을. 그래서 그거를 한번 그냥 개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하여튼 매개변수 미분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코시의 평균값 정리인데 저희가 이제 평균값 정리를 할 때 사실 배운 게 그냥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를 배웠었어요. 그거에 좀 일반화된 게 코시의 평균값 정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미분이 가, 연, 미분이 가능한 연속인 아니 미분이 가능한 fx라고 있다고 할 때 평균값 정리는 그냥 이거잖아요. 요거의 기울기는 어, 기울기와 똑같은 이제 미분계수가 요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존재를 하거나 미분계수가 아니면 요 점에서 존재를 하거나 하나 이상 존재를 한다. 그야 이제 그 평균값 정리였고 롤의 정리는 fx가 뭐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랑 여기 같은 거예요. 점이 여기. 여기를 뭐 FA라고 하고 여기 FB라고 한다면 요게 이제 같은 거죠. 같은데 같으면 요 범위 내에서 미분계수가 0인 접선은 하나 이상 존재를 한다. 뭐 여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여기 뭐 둘 다 될 수도 있고 하나 이상 존재를 한다. 이게 이제 롤의 정리였거든요. 결국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얘기인 게 그냥 얘는 뭐 여기 얘랑 같은 기울기 이 접선이 여기라고 한다면 요거를 이제 딱 풀어가지고 FA랑 FB랑 맞춰주면 얘가 여기 있던 접선이 음, 평행해서 0이 되거든요. 그 개념이라서 두 개는 똑같은 얘기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인데 근데 코시의 평균값 정리는 이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fx랑 gx라는 이 두 개가 나와요. 함수가 두 개가 나오고 어, 똑같이 닫힌 구간 A와 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끝점은 미분이 가능한지 모르죠. 그 A가 쪽에서 끊어지는 함수일지도 모르니까. 하여튼 그런 세팅일 때 이거를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세팅 한 가지가 있고 이건 평균값 정리랑 같은 세팅이고 이거는 추가적인 세팅, 코시의 평균값 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추가적인 세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A, B, A와 B, A에서 B까지 열린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어, 얘의 이제 미분계수, 기울기가 0이 되면 안 된다. 0이 되는 어, 0이 되는 미분계수를 갖고 있는 지점이 있으면 안 돼. 그거는 곧 fx가 증가함수이거나 그 모든 점에서 증가함수라는 거죠. 감수함수이거나 여야 된다. 뭐 요런 함수 안 된다. 그러면 여기가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추가적인 게 왜 들어가냐면 그러면 요게 0이 되거든요. 0이 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요 열린 구간 안에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네. 어쨌든 그런 주관적인 상황이 들어가면 결국 음, 요거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요거부터 볼게요. 요거 이제 각각의 이제 분모에 B-A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분자 분모에 뭐 똑같은 값을 나누더라도 동의를 하니까 B-FA 분의 B-A 이거랑 이게 동일한 식이잖아요. 결국 그러면 얘가 이제 어, G가 함수 G에 G 뭐라고 쓸까요? A에서 B까지의 평균 기울기죠. 그러니까 G라는 함수에서 A 점 찍어놓고 B점 찍어놓고 그 직선을 기우면 그 직선의 기울기예요, 이게.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평균 기울기의 B가 그 각각 fx랑 gx랑 다른 함수가 있는데 이런 두 개가 이런 세팅을 만족을 하면 두 개의 이제 평균 기울기의 b랑 똑같은 b를 가질 수 있는 식이 이거다. 근데 그거는 각 함수를 이제 미분을 하고 그러니까 특정 점에서 특정 C라는 점에서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각각 구하고 그걸 이제 동일하게 분자 분모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 점에서의 각 함수의 기울기에 대한 B랑 이 평균 기울기에 대한 B가 똑같다라는 게 코시의 평균값 정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생각하시는 그림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fx라는 게 일단 있어요. fx는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여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뭐 gx는 뭐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이 gx가 있는 거. 음? 걔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F 프라이, 저기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fx만 아, FX만이에요? 아, 어쨌든 분모에 f만 들어가니까 네네. f만 그럼 네 0이 아니면 돼요. 그래서 이런 함수가 있을 때 각각의 이제 평균 기울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뭐 요점에서 요점물 있는 직선 얘가 이제 요거고 그리고 요점 아 그림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양끝 좀 맞춰줘야 돼요. fx이고 네 그리고 요점하고 요점 직선이 있을 거잖아요. 이 직선에 대한 기울기가 요놈이라는 거죠. 요 직선에 대한 기울기. 네. 그러니까 각 기울기가 이제 있을 거고 그 기울기를 이제 나눴으니까 각 기울기에 대한 비잖아요. 그 비랑 동일한 어 비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C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A고 B고 예를 들어서 요 C라는 점에서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미분계수를 구한 거예요. 각 함수에 뭐 이렇게 돼요. 그게 이제 요거거든, 요거거든요. 각각 구해서 그 요 미분계수를 나눈 값하고 그러니까 동일한 비를 가지는 그러니까 C가 요 안에 존재를 한다. 하나 이상. 그게 코시 평균값 정리. 어, 지금 저기, 어, 요, 지금 여기 예분의, 요거 분의 요거라는 비율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네. 그 비율이 네. A에서 B 사이에 어디에 존재한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 C라는 점, 그러니까 지금 이 C는 제가 그냥 임의로 찍은 거잖아요. 네네. 예시를 들기 위해서 임의로 찍었지. 그러니까 요 C가, 그러니까 이 평균 기울기의 B와 똑같은 미분계수의 B를 가지는 아, 점이 존재를 할 거잖아요. 요 사이에 이 네네. C라는 점이 요 사이에 하나 이상 존재를 한다. 이건 제가 임의로 찍은 거지만 어쨌든 그게 보장이 돼 있다. 라는 게 코시의 평균값 정리. 요거 분, 요거 분의 네, 요거. 네, 요 값은 항상 일정할 거고, 네, 그 기울기가 동일한 기울기가 네, A, B 사이에 하나는 존재할 거다. 네네, 이해했습니다. 네, 네. 그게 코시의 평균값 정리거든요. 어,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이 라그랑주 공식을 보실 때 이 코시의 평균값 정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서 이걸 증명을 하게 됐는데 사실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뭔가 제가 이거를 좀 테일러 급수를 좀 오랫동안 봤는데 왜 봤냐면 사실 책 따라가면 그냥 뭐 요 개념 나오고 요 개념을 통해서 그냥 테일러 부등식이 하나 테일러 부등식 정리가 나오고 그리고 그 테일러 부등식을 증명을 하는 게 나와요. 근데 그걸 책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적분을 써서 증명을 했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이거예요. 그냥 직관적인 뷰를 하나도 주지 않고, 그래서 그냥 책 따라가면 그냥 테일러 부등식 정리 이렇게 나오고, 그럼 이런 거 예제 몇 개 나오는데 이거 풀 때 테일러 부등식의 형식에 맞게 뭔가 정의를 해서 그냥 푼다. RNX가 0이 나온다. 뭐 그런 식으로 푸는데, 그러니까 뭔가 조금 찝찝한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다른 것들을 여러 개 찾아봤는데, 그래도 사실 뭔가 확실하게 딱 이런, 직, 직관을 갖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저희가 유도를 했던, 그래서 뭔가 이제, 어, 그러면 왜 무한번 미분이 가능한 함수는 테일러 곱수로 나타낼 수 있는가라는 직관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테일러 부등식이 딱 나오면서 아니, 테일러 부등식 왜 나온 거지? 어쨌든 결국은 테일러 부등식은 이 fx라는 함수가 테일러 급수로 나타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검증하기 위한 하나의 뭐 정리잖아요. 뭐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정리라고 해야 될까? 그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 알겠는데 뭐 여기까지는 뭐 느 정도 이해를 제가 직관적으로 대수적이지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근데 테일러 부등식을 나왔는데 뭔가 좀 식이 이상하고 좀 생소한 형태의 이런 테일러 부등식이 있고 그러면 요게 이제 0이 어쨌든 리미트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0이 0으로 가면 RNX가 0으로 간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얘는 fx가 테일러 급수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구나 라는 거죠. 이제 책에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 네. 그래서 뭔가 이거 자체도 이게 뭔가 이게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는 뭔가 직관이랄까?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어쨌든 이 정리를 만든 사람도 뭔가 이제 휴리스틱하게 자기 논리를 따라서 만든 것 같으니까, 그걸 찾고 싶은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라그랑주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보시면, 이제 얘가 RNX잖아요. 결국 RNX인데, 얘를 통해서, 일단 이 C가,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앞에서 봤듯이, 테일러 곱수로 나타낼 수 있는 이렇게 함수가 있는데 제가 이동하고자 하는 뭐 점이 여기 x고 출발하고자 하는 점이 뭐 a에 그럼 a에서 x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럼 요거를 이제 테일러 곱수로 이제 나타내는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고 그거를 테일러 방식과 RMX로 나타낼 수 있고 그게 이제 이 라그랑주 공식의 정리. 그럼 요 C라는 점이 요 사이에 존재를 한다. 요 RNS를 표현할 수 있는 요 C라는 게 핵심이죠. 다른 거는 이제 다. 핵심, 여기서 요게 이제 X제로가 A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C라는 점이 핵심인데, 요 C라는 점이 요 사이에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라그랑주 공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C에, C가 존재해서 요 C라는 점을 여기에 대입을 하면 그 자체가 이제 RNX다라는 게 이제 라그랑주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가 이거 왜 찾아봤냐면 이거랑 이거랑 비슷해요 보면 그러니까 절대값이 붙어 있긴 하지만 사실 요거를 하려고 여기 절대값 붙어 있는 거고 여기 똑같고 여기 똑같고 m하고 이제 여기가 똑같은데 이때 보시면 n도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요게 지금 x이고 요건 c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뭔가 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연결을 짓자면 이런 거예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요 안에 C라는 게 존재를 해서 요게 딱 들어가면 요거는 그냥 RNX인 거잖아요. 이꼬르 RNX인 건데. 근데 얘는 좀 M이라는 그 값을 좀 범위를 뭔가 넓히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딱 RNX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거 절대값 다 무시를 할게요. 그러면 이식하고 이식하고 차이는
요거하고 요거잖아요. 그냥 결국은 요거하고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x가 c가 되면은 똑같은 거고, 근데 얘는 x로 뭔가 일반화 시켰잖아요. x라는 거는 뭐 쉽게 얘기를 하면 요 사이에 있는 모든 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f를 n 플러스 1번 미분을 하고 이 정의역이라고 할게요. 그 수렴 반지름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점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그 모든 점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들이 뭐 많을 거잖아요. 그것보다 큰 수 하나를 딱 잡는 거예요. 그것보다 다 큰 수. 그럼 요 m은 얘보다는 클 거잖아요. c는 요 모든 점 중에 하나에 불과한 점이니까. 그러면 그런 수를 m이라고 딱 잡으면 그러면 얘는 무조건 그러니까 요게 들어간 그 얘는 무조건 RNX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겠죠. 이거 여기까지는 이해가시나요? 아니요, 잘 못 따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요 크기를 그러니까 요거랑 요식을 비교를 했을 때 절대값은 편의상 무의시를 하면 얘랑 얘하고 얘는 똑같으니까 요식의 크기를 비교를 할 때 남는 건 얘랑 얘예요. 근데 요 m이라는 값 자체를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가 C가 아니라 그냥 X로 모든 점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모든 점보다 큰 값 M으로 세팅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점보다 큰 점.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제 X의 후보군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값들을 다 넣는 거예요. 다 넣어서 뭐 어떤 값은 뭐 2가 나오고 어떤 값이 3 나오고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올 거잖아요. 네. 그거 중에 최대값이 뭐 5라고 한다면 그거를 그냥 5로 잡는 거예요. M5다라고 잡아서. 네. 그럼 얘는 반대로 그냥 모든 점 중에 딱 뭐 하나 이상이니까 유한계일 거잖아요. 하나일 네.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근데 그 값은 이 M 5보다는 무조건 작을 거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 모든 X보다 큰 값으로 이미 잡았으니까. 네, 그렇게 잡아 놓는 거예요. 그렇게 잡아 놓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가 이 테일러 분응식이 어떻게 보면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이면 이게 성립을 한다니까. 네. 이게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m값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게 이제 RNX인데 그러면 음, RNX보다 얘는 당연히 클 거 아니야. 크거나 같을 거 음, 아니냐라고 네네.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먼저 순서 자체가 이게 뭔가 먼저 정의가 됐을 거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랑 이게 정의가 되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정리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그럼 RNX가 0으로 가면 되겠네. 그러면 요거를 이제 가져와서 이런 식을 만들어 놓고 그럼 요 식에다가 리미트를 n으로 보내가지고 얘가 이제 0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판단하면은 이 fx는 테일러 구스로 표현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겠구나 라고 한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은 이게 먼저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어쨌든 뭔가 그 와중에서도 좀 이제 논리나 직관을 찾자면 그런 정도의 연결점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음, 네. 이거는 이제 한번 해보면 사실은 위에 그 테일러 보통식을 그냥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결국 이 식이잖아요. 이 식이고 이제 m이 그러니까 x 마이너스 이게 맥클로린 급수니까 a는 0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돼요. x가 이런 식으로 바뀌고 요것에 대해서 fm 플러스 1 요거 fm 플러스 1번 미분을 해도 ex는 쓸게요. 얘는 그냥 이
x거든요. 그리고 얘가 이제 그러니까 얘보다 크거나 같은 m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잡을 때 요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수함수라는 게 ex라는 게 x가 커지면 커지잖아요.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네. 이 d가 x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2의 d승은 2의 x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을 거예요. 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전제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아니, 요게 이제 보장이 되니까 요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식이 이제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m이 2의 d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임의의 n에 대해서 성립하는 그 정리거든요. 테일러 방식이. 그래서 보면은 Rnx라는 걸 정리를 할 텐데 이거예요. 이건데 음, 이거를 이게 지금 임의의 n에 대해서 성립을 하니까 어쨌든 뭐 증명은 위에서 했겠지만 테일러 방식에서 그러니까 요 식이 그러니까 요게 임의의 n에 대해서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임의의 n에 대해서 성립을 하는 이 식이 나온 거죠. 근데 요거를 이미 n에 대해서 성립을 한다고 했으니까 각 변에 이것도 성립을 한다는 거잖아요. n이 무한대로 가든 간에 어쨌든 그 n은 이미 n 안에 포함되어 있을 n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나오고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뭔가 성질 정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가져다 써야 돼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팩의 x n은 0이거든요. 이거는 해서 한번 했을 거예요. 그게 네, 보면 그러니까 이건 그 비판정법을 써야 되는데 am 플러스 1이 가야 되니 이걸 위로 놓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이거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n이 이제 a의 이미 n을 잡아서 am분의 a의 n 플러스 1이 1보다 작냐 그러니까 1보다 얘가 작으면 해당 급수는 해당 급수는 수렴한다 라는 게 비판정법이었잖아요. 이거라는 것은 곧 뭐 기하급수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공비인 R이 1보다 작다라고 바꿔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공비가 1보다 작으면 이제 수렴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어쨌든 그러니까 급수가 수렴을 하면은 A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0이다 라는 것도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럼 얘가 이거인지만 판정을 하면 돼요. 얘가 이제 1보다 작으면 얘가 0이라는 얘기니까. 어? 그러면 x의 n 팩일 거고 n 플러스 1 팩에 x의 n 플러스 1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 n 플러스 1에 x이고 네. 근데 n이 커지면 커질수록 n을 무한대로 보내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1보다 저기 어 0, 0에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얘는 0에 수렴을 하니까 결국 1보다는 작은 값이다. 비판정법 썼을 때. 그러므로 얘는 이제 0이 된다라는 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 n 플러스 1이긴 하지만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팩이나 뭐 n팩이나 똑같죠. 그리고 이, 이, 어, 이의 이의 d승 x 마이너스 잠시만 a를 또 썼네. 맥클로린 급수. 맥클로린 급수. 어, 1이 될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상수잖아요. n에 관계없는 애니까 얘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얘는 뭐 어, 절대가 풀까요? 풀면은 좀 식이 절대값을 그냥 풀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풀 때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2랑 2의 디승은 이제 뺐다고 해볼게요. 이대로 가스 디승 빼고 n 플러스 1 팩에 x에 아, 예, 음, 음. 2의 디승에 1 이렇게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여기에 절대값을 빼주는 거는 사실 그거잖아요. 저희가 그 뭐지 교대급수에서 배웠듯이 요거를 그냥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 x에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뺄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그냥 여기 빼버리면 되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 절대값이 없어져요. 그럼 여기가 x에 n 플러스 1이 되는데 그럼 요것만 보면 얘는 0이잖아요. 아까 그걸 사용해서. 그러면 얘도 0으로 수렴을 하고 얘도 0으로 수렴을 해요. 그럼 이제 그 샌드위치 조임 정리에 의해서 얘도 0으로 수렴을 한다가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사실 뭐 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어쨌든 음, 네. 그러니까 뭔가 조금 복잡했어요. 테일러 부등식 자체도 복잡할 뿐더러 EX라는 것을 얘가 어쨌든 맥클로린 급수의 합과 동일한 합을 보여라라는 거는 EX를 맥클로린 급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근데 사실 요 그냥 직관을 따라가면은 EX라는 거는 매번 그러니까 무한번 미분이 가능하고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될 거고 수렴 반지름도 무한대일 건데 뭐 그런 이제 직관으로 그냥 하면 되는데 뭔가 이런 형태는 이런 이제 테일러 부등식을 푸는 게 뭔가 복잡하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뭔가 직관이 안 생기다. 대수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풀어야 되고 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푸는 게 얼마나 이제 뭐 나중에 더 배우면서 유용함이 있을지 아니면 뭐 다른 데서 어떻게 유용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결국은 얘는 이제 맥클로린 급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쭉쭉 썼던 그 맥클로린 급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맥클로린 급수의 EX를 맥클로린 급수로 표현을 한 식에다가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2의 맥클로린 급수, 뭐 테일러 급수의 표현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여기까지 고, 그 요것도 음, 네. 그러니까 뭐 EX 사인스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이런 걸 통해서 검증을 하는 거죠. 검증을 해서 얘가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어쨌든 이런 걸로 풀었을 수 있을 텐데 테일러 부수 형태로. 그러니까 요걸로 이제 저희가 풀었을 수 있으려면 사실 이런 함수들은 뭔가 규칙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분을 매번 했을 때의 규칙성. EX라는 건 미분을 매번 해도 동일하니까 그게 가장 단순한 규칙성이라고 한다면 sin x를 매번 미분하면 저 코사인 x 됐다가 코사인 x 또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되고 마이너스 코사인 x 미분하면 사인 x. 그러니까 이게 주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와중에서도 마이너스 코사인이랑 코사인이랑 더해지면서 없어지고 뭐 마이너스 사인이랑 사인이랑 더해서 없어지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뭐 없잖아요. 하나 이제 4승 없고 6승 없고 이게 이제 서로 미분을 여러 번 거듭하면서 같은 것끼리 마이너스 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네, 뭐 주요 함수들의 테일러 급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좀 알아두면 좋죠. 설명을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고 뭐 이게 뭐 몇 급수들의 국가 나눗셈이랑 이항급수의 개념을 통해서 네, 뭔가 뭐 이런 저희가 지금 배운 형태로 표현하기 쉽지 않은 좀 또 다른 형태의 함수들을 뭐 이항급수 개념을 통해서 맥클로린 급수로 나타내거나 하는 그런 건데 그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뭐 코멘트나 궁금한 거 있을까요? 아니, 없습니다. 네, 일단은 네, 저희가 이제 뭐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짧은 뭔가 이제 어쨌든 하나를 끝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어, 그 전에 이제 저 단체방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언제 시작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조만간 시작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변수 미적 분학부터 이제 저희가 네, 스터디를 이어나가게 될 거예요. 그거는 제가 지금처럼 단독으로 리딩을 하는 건 아니고 제 생각엔 아마 채널지기님이 리딩을 하실 것 같은데 네, 거기도 뭐 이어서 참석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일정이 정해지면 그때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뭐 어떠셨나요? 한번 굉장히 좀 긴 시간을 통해서 이거 끝냈는데 간단하게 그냥 음, 소감이나 네, 일단은 뭐, 확실히 그냥 이제 제가 번갈아 가면서 뭘 리딩하는 것도 아니고, 리딩 해주시는 거를 계속 이제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저 스스로의 공부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잘 전달 주셨지만, 어쨌든, 내 걸로 안 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래서, 어쨌든 개인적으로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럼에도 어쨌든 뭔가 조금 아예 그냥 뭔가 안개 속에 있는 그냥 미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새로 알게 된 듯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서 조금, 네,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어쨌든 처음부터 제가 리딩을 하긴 했지만 사실 뭐 일반수 미적분학이라고 하더라도 뭐 제가 뭐 100% 알고 간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 저도 뭔가 사실 이거 지금 끝까지 했지만은 앞에 또 되돌아가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뭐 이미 배웠던 개념을 본다 그러면은 그 완벽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건 물론 많을 거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진도를 나가면서 앞에 거를 계속 뭔가 참조해야 되거나
알아야지만 풀리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사실 자연스럽지 않을 때도, 자연스럽게 안 풀릴 때도 있고, 다시 좀 보고 해야 되는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뭐 거의 좀 거의 뭐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아, 이렇게 했는데도 좀 뭐 반도 못 알고 못 안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어도, 사실 뭐 그게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거 아닌가. 그리고 사실 미적이라는 게 뭐 제가 뭐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선형대수랑 미적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형대수랑 미적이 제일 중요하고, 그렇다는 것은 그거를 이제 학문을, 그러니까 미적이랑 선형대수를 그냥 1, 2년 빡세게 한다고 해서 그걸 마스터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다. 그래서 계속 뭐 공부를 해가면서 계속 이제 되돌아와서 다시 뭐 보고 그렇게 해가면서 뭔가 네, 더 뭐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 예. 그- 네,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